새벽 안개, 마른 나뭇잎과 차가운 바닷바람. 차가운 새벽,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마른 나뭇잎 위로 매서운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길을 적시고 있었다. 산자락에 기대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마을은 마치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린 아이들처럼 낡은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김 할머니의 고독한 발걸음. 환갑을 넘긴 김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게 팬 주름이 시간과 고독을 말해주었다. 할머니는 낡은 털목도리를 목에 더 꽉 조이며 차가운 바람을 막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슬리퍼가 축축한 땅 위에서 쩌억쩌억 소리를 냈다. 남편이 큰 폭풍에 목숨을 잃은 후 할머니는 매일 새벽 바닷가에 나가 마른 나뭇가지를 줍는 것이 일상이었다. 수상한 웅성거림. 하지만 오늘 새벽은 뭔가 이상했다.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반얀트리 아래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김할머니는 추위에 몸을 떨고 있는 5명의 어린아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서로 바짝부터 차가운 바람을 피하려 애쓰고 있었다. 가장 큰 아이, 민지는 11살쯤 되어 보였다. 민지는 나무 밑에 앉아 추위에 잠든 새 살배기 하나를 꼭 안고 있었다. 그 옆에는 9살 태연, 7살 준호, 5살 서준이도 함께 있었는데 모두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작은 발은 차가운 땅바닥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냉담함. 저 애들은 어디서 온 거지? 마을 아주머니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글쎄, 집을 잃은 애들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밖에 내버려 둘 수 있어? 다른 남자가 말했다. 경찰서에 데려다줘.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다. 5명의 고아들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김 할머니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민지가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민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새벽부터 여기서 계속 있었니? 김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몸을 숙여 민지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할머니 집에 가자. 너무 추워.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저희는 아무 데도 안 가요. 같이 있고 싶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아이들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운명처럼 다가온 책임. 그렇다면 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안 맡겠다면 내가 데려가야지. 할머니, 너무 힘드실 텐데요. 저 애들 그냥 보호센터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장이 씨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할머니 몸 하나도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쟤들까지 맡으면 더 힘드실 거예요. 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숙여 하나를 안아 올렸다. 마른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민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몸을 일으켜 동생들의 손을 잡고 김 할머니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바닷가의 작은 집. 김 할머니의 작은 집은 바닷가, 언덕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은 바다에서 몇 걸음 떨어져 있지 않았다. 지붕은 낡고 퇴색했고 흙벽은 다소 허술해 보였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작은 부엌에서는 낡은 솥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따뜻한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을 파고들었다. 김 할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낡은 이불을 아이들에게 덮어주었다.
하나는 김 할머니 품에 파고들어 마치 삶에서 유일한 따뜻함을 찾은 듯했다. 여기서 잠깐만 있어.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볼게. 할머니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여전히 막내를 바라보고 있었고 태연이는 누나 품에 파고들었다. 준호와 서준이는 아궁이 옆에 앉아 희미하게나마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다시 찾아온 위기.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낡은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장에 나가 식료품을 사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자 이장 이씨가 집 앞에 서 있었다. 김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장님? 정말로 저 아이들을 키우시려는 건가요?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애들을 데려오셨지만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안 된다면 제가 보호센터에 연락해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며 멀리 바다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민지를 바라봤다. 제가 나이가 많다는 건 알지만 적어도 애들을 반얀트리 아래서 굶주리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저 아이들을 돌볼 겁니다. 이장 이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김할머니,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아이들은 밥 한 끼와 낡은 이불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이장 이씨는 돌아서 갔다. 김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멀리서 김할머니를 바라보는 민지의 눈에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민지는 이곳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달리 갈 곳이 없었다. 김할머니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작은 부엌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지만 할머니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닷가 작은 집의 일상. 바닷가의 작은 집. 그곳은 매일 아침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낡은 지붕 틈새로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곳이었다. 하지만 작은 부엌에서는 아궁이의 불길이 따뜻하게 타올랐다. 민지는 아궁이 옆에 앉아 김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눈으로 좇고 있었다. 하나는 민지의 품에 안겨 김할머니가 준 사탕을 오물오물 씹고 있었다. 하나는 조용했지만 작은 손으로 민지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조금이라도 놓치면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태연이와 서준이는 옆에 앉아 새로운 환경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듯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준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밖으로 나와 할머니의 작은 뜰을 둘러보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집에는 낡은 팻마루와 맨바닥에 깔린 돗자리 하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이불을 다 내주고 따뜻하게 해주어야 했다. 가난했지만 아이들이 추위에 떨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할머니, 저희는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날이 따뜻해지면 떠날게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11살답지 않은 침착한 어조였다. 김할머니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의 눈은 강인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너희가 여기 있고 싶다면 내가 키울게. 떠나겠다는 말 다시는 하지 마, 알겠니?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작은 손이 민지의 옷자락을 꼭 쥐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민지는 김할머니가 늙고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아프거나 힘들 때 아무도 할머니를 돌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 작은 희망. 김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세상은 아직 안개에 잠겨 있었다. 부엌에서 할머니는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털목도리를 목에 감고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갔다. 아이들을 깨울까봐 조심조심 나갔다. 하지만 마당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이미 낡은 장작더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할머니를 보고 민지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할머니, 따뜻한 숭늉 끓여드리려고요. 민지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할머니에게 꾸중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애야, 너는 아직 어리잖니. 그런 건 할머니가 할게. 괜찮아요. 할머니. 익숙해요. 민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말했다. 김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옆에 있었다. 새로운 시작. 소소한 행복. 비록 집은 비좁았지만 5명의 아이들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았다. 준호는 서준이를 데리고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줍고 태연이는 김 할머니를 도와 작은 텃밭에 물을 주었다. 하지만 삶은 결코 평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다시 찾아온 위기. 어느 날 오후, 김 할머니가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이장 이씨가 대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마당을 훑어보았다. 김 할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이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김 할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강인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늙었지만 저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하지만 이장 이씨는 망설였다. 할머니의 마음은 알겠지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조금 힘든 건 괜찮아요. 저 아이들은 저보다 100배는 더 힘들게 살아왔어요. 김 할머니, 좋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멀리 내다봐야 해요. 이장 이씨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미 충분히 멀리 봤어요. 저 아이들이 굶주림에 떨고 잘 곳이 없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더 멀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곳에 감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장 이씨는 한숨을 쉬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 하지만 민지는 문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불안한 밤. 그날 밤, 민지는 낡은 지붕을 바라보며 잠이 오지 않았다. 김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민지는 생각하며 잠든 하나를 더 꼭 껴안았다. 위기 속에서 싹트는 가족애. 다음 날, 서준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다. 아이는 고통스러워하며 헐떡거렸다. 할머니, 할머니. 서준이 몸이 너무 뜨거워요. 민지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김할머니는 서둘러 수건에 물을 적셔 서준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지만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다. 김할머니는 서준이를 업고 마을 보건소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등에서 땀이 났고 민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따라갔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의 열은 내렸지만 마을에는 김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커져갔다. 김 할머니 혼자서는 안 돼. 결국에는 저 애들을 보내야 할 거야. 시장에서 아주머니 한 명이 속삭였다. 김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나는 평생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마을의 웅성거림과 아이들의 웃음. 마을의 아침은 낡은 집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로 시작된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김 할머니는 낡은 털목도리를 두르고 집을 나섰다. 마을에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지만 평화로웠던 마을에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할머니가 5명의 아이들을 데려온 이후 마을 사람들의 걱정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김 할머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들의 걱정은 미움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남들이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5명의 아이들의 출현은 풀기 힘든 수수께끼와 같았다. 김할머니 혼자서도 힘든데 애들을 5명이나 더 데려왔어.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 저 막내 애가 밤새 열이 났었다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렇게 계속되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 수군거림은 이른 아침 장터에서 마을 회의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준호는 태연이와 하나를 데리고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서준이는 열이 내렸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할머니 옆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었다. 할머니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가 좋아지자 안도했다. 할머니는 밤새 서준이를 업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었던 자신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지는 문 옆에 앉아 김 할머니의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지야, 그만 쉬어.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할머니가 말했다. 민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거의 다 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옷이 찢어진 곳이 있어서 고쳐드리려고요. 김 할머니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의 눈빛은 안쓰러웠다. 11살의 어린아이가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을 회의, 갈등의 씨앗. 그날 저녁, 마을 회의가 마을 어귀의 큰 나무 아래에서 열렸다. 이장 이 씨는 사람들 앞에 서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회의는 특별한 일 때문에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김 할머니의 아이들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 아이들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아이들을 평생 돌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장 이 씨가 말했다. 가까이 앉아있던 남자 한 명이 말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할머니를 돕고 싶지만 할머니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호센터에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호센터에 보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을 아이들은 그래도 누가 신경이라도 써주겠지만 거기 가면 외톨이가 될 거예요. 이장 이 씨는 한숨을 쉬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정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때 김할머니가 회의에 나타났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이장님, 마을 사람들이 저 애들을 걱정하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 애들은 절대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어조에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다. 저 아이들은 부모를 잃었고 집도 잃었습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저 애들을 돌보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여러분이 저를 걱정하는 거 압니다. 제가 힘이 부족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늙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저 아이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를 떠나야 한다면 아마 저는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마을 아주머니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할머니 말이 맞아요. 우리 마을에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저 아이들을 돌보면 안 될까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장 이 씨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선한 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윗분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만약 군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할머니도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에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그날 저녁, 김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자 민지가 대문 앞에서 할머니를 맞았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민지야. 우리는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집으로 들어온 김 할머니는 아궁이 옆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김 할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찡해졌다. 할머니 혼자서는 너무 힘들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민지는 생각하며 하나를 꼭 껴안았다. 밖에는 반얀트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작은 집안에서는 아궁이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할머니와 5명의 아이들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려고 했었다. 고요한 밤, 희미한 등불. 해는 서서히 바다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늘은 붉은 석양으로 물들었다. 파도는 해변에 부드럽게 부딪히고 수많은 거품들이 황혼 속에 사라져갔다. 밤바람이 낡은 집으로 불어왔지만 김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다. 마을 회의 이후 김 할머니는 아이들과의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장 이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의 말은 김 할머니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가난하고 나이가 들었으며 외로웠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집과 거친 손뿐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이들을 지켜주기에 충분할까? 김 할머니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민지는 서준이의 찢어진 바지를 꿰매고 있었고 하나는 준호가 주워온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태연이와 서준이는 반얀트리 아래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걱정은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김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민지야, 할머니 장에 잠깐 다녀올게. 애들 좀 봐주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이 깃든 시장길. 해가 저물자 시장은 점점 한산해졌다. 김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가게들을 둘러보며 식료품을 찾았다. 김 할머니, 박 아주머니가 길가에서 외쳤다. 쌀 사러 가세요? 여기 쌀 좀 더 드릴 테니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쌀은 아직 충분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세요. 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제안을 거절했다. 박 아주머니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삶은 이미 충분히 힘들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마을 사람들이 더욱 걱정할까봐 두려웠다. 고요한 밤, 폭풍전야. 바닷가 집, 밤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다. 큰 파도가 해변을 때렸다. 부엌에서는 민지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하나는 벌써 잠들었고 서준이와 태연이는 낡은 돗자리 위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준호만이 깨어있어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내일 또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 주워도 돼요. 준호가 들뜬 표정으로 물었다. 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네,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부터 강하고 활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은 더욱 할머니를 걱정하게 했다.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아이가 멀리 떠나가 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을 곁에 두지 못할지도 몰라. 밤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할머니는 문을 열고 이장 이씨와 다른 마을 남자 2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김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그들을 맞이하며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냉혹한 현실, 다가오는 이별. 이장 이씨는 집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낡은 돗자리 위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지만이 아궁이 옆에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할머니,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 결정은 마을 전체의 결정입니다. 제가 시에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보호센터에서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들이 김할머니를 만나러 올 겁니다. 김할머니는 몸이 굳어졌다. 이장님, 제가 아이들을 돌볼 거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보호센터 따윈 필요 없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할머니,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여기 있어요. 이 집 아래에 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장 이씨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할머니, 저는 시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고요 속의 불안.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났다.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평소와 달리 할머니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의 침묵에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할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이들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김할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머지않아 할머니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마당에서 반얀트리는 마치 굳건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다시 시작된 위기.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김할머니가 5 아이들을 데려온 후 마을에는 수많은 소문들이 떠돌아다녔다. 사람들은 할머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들의 걱정은 할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가난과 김할머니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5 아이들의 존재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았다. 할머니는 자기 몸도 돌보기 힘드실 텐데 5이나 더 데려오다니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막내 아이가 밤새 열이 났었다는데 잘못될까봐 걱정되네. 이렇게 계속되면 아무도 버틸 수 없을 거야. 소문은 새벽 시장과 마을 회의에서 끊임없이 퍼져나갔다. 새로운 위기와 아이들의 굳건함. 김할머니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준호는 태연이와 하나를 데리고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서준이는 밤새 열에 시달려 힘들어 보였고 김할머니 옆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천천히 생강을 썰어 뜨거운 물에 넣고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따뜻하게 마시고 힘내렴.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할머니는 서준이의 상태가 호전되자 안심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느껴졌다. 밤새 서준이를 안고 찬바람을 맞으며 걸을 때 점점 무거워지는 어깨를 느꼈다. 민지는 문 옆에 앉아 김할머니의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지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지야, 그만하고 잠깐 쉬어.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김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거의 다 했어요. 할머니 옷이 찢어져서 수선해 드려야 해요. 김할머니는 민지를 보며 사랑스러운 감정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꼈다. 11살 소녀가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마을 회의의 재개. 그날 오후, 마을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장 이 씨는 사람들 앞에 섰고 표정은 심각했다. 회의는 특별한 목적 없이 열렸지만 김할머니의 아이들 이야기가 주요 관심사였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가 아이들을 평생 돌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장 이 씨가 말했다. 근처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말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김할머니를 돕고 싶지만 혼자서는 너무 힘드실 겁니다. 아이들을 보호센터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보호센터로 보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만 거기에 가면 혼자가 될 것입니다. 이장 이 씨는 한숨을 쉬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김할머니가 들어섰다. 작지만 강인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이장님,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이들을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다. 아이들은 부모를 잃었고 집도 잃었습니다. 제가 키우지 않으면 마을에서 누가 감히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여러분들은 제가 힘이 없어서 걱정한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늙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저를 떠나야 한다면 저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마을 사람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할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할머니를 돕지 못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장 이 씨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할머니, 선한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만약 명령이 내려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할머니는 침묵했다. 얼굴에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흔들리는 마음, 다시 찾은 용기. 그날 오후 김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지가 문 앞에서 할머니를 맞이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집으로 들어온 할머니는
아궁이 옆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의 어려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찡해졌다. 할머니와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민지는 생각하며 하나를 꽉 껴안았다. 밖에는 반얀트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집 안에서는 아궁이에 불이 타오르며 5 아이와 할머니를 지켜주고 있었다. 해는 서서히 바다로 저물고 있었다.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다. 파도는 백사장 위로 부드럽게 밀려왔고 바닷바람이 김할머니 집 지붕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김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마을 회의 이후 김할머니는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장 이씨는 나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가 한 말은 그녀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가난했고 나이가 들었으며 외로웠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친 손과 아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줄 낡은 집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아이들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까? 김할머니는 마당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지는 서준이의 찢어진 바지를 꿰매고 있었고 하나는 준호가 아침에 주워온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태연이와 서준이는 반얀트리 주위를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걱정은 여전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다. 민지야, 할머니 시장에 좀 다녀올게. 동생들 잘 돌보고 있거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마을 사람들의 변화. 저녁 시장은 한산했다. 김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게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을 샀다. 김할머니, 박 아줌마가 가게에서 나와 할머니를 불렀다. 쌀 어디 가세요? 여기 좀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쌀은 괜찮아요.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김할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할머니는 박 아줌마가 자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생활이 이미 충분히 어려웠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사람들이 더 걱정할까봐 두려웠다. 바닷가의 작은 집, 밤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해변을 때렸다. 부엌에서 민지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하나는 일찍 잠들었고 태연이와 서준이는 낡은 매트리스 위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준호만이 깨어있어 김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내일 또 바닷가에 가서 조개 껍데기 주워도 돼요. 준호는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김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네, 약속해요. 김할머니는 준호를 보면서 아직은 작고 어린 아이들이 언젠가는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갈등과 화해.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할머니는 문을 열었고 이장 이씨와 마을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김할머니,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그들을 맞이했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이장 이씨는 방을 둘러보며 아이들이 낡은 매트리스 위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민지는 아궁이 옆에 앉아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더 큰 위기. 김할머니,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번 일은 마을 전체의 결정입니다. 제가 시에 신청서를 보냈고 다음 주에는 보호센터 사람들이 방문할 것입니다. 이장 이씨는 말하며 시선을 피했다. 김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장님,
제가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말했잖아요. 보호센터는 필요 없어요. 이해는 하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여기 있어요. 이곳이 그들의 집입니다. 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이장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다. 김 할머니, 저는 시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할머니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 다른 침묵이 감돌았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김 할머니의 침묵에 민지가 물었다. 할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희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 민지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김 할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다른 어려움. 바깥의 반얀트리는 여전히 강인하게 서 있었다. 오후, 김 할머니는 마른 장작을 모으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였다.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할머니는 혼자서 저 애들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야. 결국에는 모두 보호센터로 보내지게 될 거야. 시장에서 한 여인이 중얼거렸다. 김 할머니는 이런 소문을 들었지만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나는 온 세상을 돌볼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야. 아이들의 걱정, 그리고 희망. 그날 저녁, 민지는 낡은 등불 옆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민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은 내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나는 과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갑자기 서준이가 김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꿈에서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김 할머니는 서준이를 안으며 다독거렸다. 꿈일 뿐이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김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마지막 회의. 희망의 빛.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반얀트리 아래에 모였다. 김 할머니도 아이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이장 이 씨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김 할머니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호센터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 이 씨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김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당신들과 다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센터로 보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김 할머니의 말에 민지는 앞으로 걸어나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민지의 눈에는 강인함이 가득 차 있었다. 저희는 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태연이, 준호, 서준이, 그리고 하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김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있었다. 그때 박 아주머니가 사람들 앞으로 나섰다. 저는 김 할머니를 지지합니다.
이장님은 늘 보호센터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박 아주머니의 말에 동의했다. 맞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할머니를 도와야 해, 한 남자가 말했다. 우리 마을에서 5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 할머니와 아이들을 돕기로 결정했다. 이장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분명히 다시 씨에 보고할 것입니다. 마을의 새로운 가족.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김할머니와 5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컸고, 할머니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 속에서 행복하게 지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서로를 의지하며 멋지게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김할머니는 아이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의 성장. 시간이 흘러 김할머니의 낡은 집은 이제 낡은 지붕과 바람이 새어드는 흙벽이 아닌 사랑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행복한 집이 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모두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민지는 마을 학교의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태연이는 목수가 되어 마을을 위해 집을 지었다. 준호는 의사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고 서준이는 예술가가 되어 자신의 재능을 펼쳤다.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리고 김할머니는 낡은 의자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삶의 의미, 그리고 나눔. 어느 날 저녁,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지가 김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희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안 돼요. 김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지. 너희들이 없었다면 내 삶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너희들은 내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어. 김할머니의 눈은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향해 있었다. 김할머니의 작은 집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키웠고 김할머니는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지만 김할머니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변함없이 아이들 모두를 감싸고 있었다.